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유가가 60불대로 내려왔는데 60불대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정유와 화학산업은 이런 좀 저유가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화학섹터 담당하시는 윤용식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요.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에서 정유학 담당하고 있는 윤용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60불대 유가를 보면서 소위 약간 음모론을 좋아하는, 저도 좀 음모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게 막 미국의 그 강력한 에너지 가격의 그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투기 세력의 그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요즘 유가에 대해서 좀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수급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5월부터 오펙의 감산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7월에는 또 사우디가 추가적으로 100만 배럴 퍼데이 감산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정도로 좀 수급은 좀 타이트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를 결정할 때 기본적인 이제 수급 밸런스뿐만 아니라 약간 투기성 자금의 유입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유가를 위해서 좀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투기성 자금이란 바이든의 돈이라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유가를 조금 하방을 보고 있는 그런 투기성 자금들이 확실히 그 수급 타이트한 상방을 좀 막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유가라는 게 정유나 화학 산업에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선행 지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요즘에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실 때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유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화학 업황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2023년까지는 증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24년부터 이제 좀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좀 화학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화학업종을 전반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유는 이제 석유고 화학에서는 원가니까 화학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SK하고 그리고 LG화학은 좀 들어봤으니까 오늘은 그럼 화학 쪽에서 좀 다른 종목들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부터 좀 말씀해 줄 수 있을지? 네, 기본적으로 지금 화학 업황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요가 좀 많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글로벌 마켓 시어가 높은 효성 TNC나 첨단 소재가 업황 전환이 가장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앞에 효성이 붙거나 롯데가 붙거나 하면은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 돈알리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효성 TNC. 효성 TNC는 주로 어떤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설명 먼저 해주시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이제 스판덱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시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업체인데요. 특히나 이제 효성 TNC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터키 등 다양한 이제 지역에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업황 전환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TNC의 전방 고객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데요? 최전방에는 이제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이런 스포츠 의류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이런 약간 스판덱스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옷들이 좀 많이 팔리거나 하게 되면은 중국 통해서 효성 TNC 같은 회사가 좋아지는데 그쪽에 점유율 3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럼 이쪽은 지금 뭐 소위 스판덱스 가격이라든가 효성 TNC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어떤 좀 괜찮은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2분기에는 이 정도가 이제 1분기 정도의 가격 혹은 스프레드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룰루레몬이나 뭐 이제 아디다스 골프, 나이키 골프 약간 여러 가지 스포츠웨어도 입는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효성 첨단 소재 얘기하셨는데 그럼 효첨 소재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를 주력 제품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타이어 코드는 이제 타이어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이 고무 부분 안쪽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뭐 주요 원료로는 뭐 나일론이라든지 아니면 페트 원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 타이어 코드 부분이 좋아지는 거는 왠지 느낌이 요즘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좀 차가 한 300~400kg 무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일반 타이어가 아니라 좀 더 좀 강화되거나 여러 형태로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지금 수혜 종목처럼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게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한 300~400kg 더 무겁고 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토크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립력도 더 좋아야 되고 또 이제 내구성도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 보강제가 기본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요. 아니면은 또 더 비싼 이제 타이어 코드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이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경쟁력이 일단은 글로벌 마켓시어 1위 업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전방 이 고객사가 뭐 피렐리라든지 네. 미쉐린 그리고 이런 좀 1티어 업체들이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그런 수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신사업으로 탄소 섬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탄소 섬유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뭐 자동차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블레이드 같은 데 많이 쓰였다면은 네.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자, 탄소 섬유 정도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고등학교 화학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어디다 쓰였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구성이 강하다 네. 보니까 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동차 외형이라든지 네. 풍력 블레이드용으로도 많이 쓰였었습니다. 이쪽 시장에서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는 근데 탄소 섬유 시장이 약간 이런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이익이라든가 뭐 그런 매출이라든가 그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퀘스천이 있거든요. 효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 섬유 분야의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9,000톤, 연산 9,000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 2025년에 1.4만 톤 증설 계획을 24년으로 1년 앞당긴 바 있습니다. 아, 그럼 설비 투자를 좀 더 땡겼다는 거는 수요가 지금 확실히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분야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태양광 산업에서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정리하면은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라는 부분에서 세계 점유율 1등이었는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약간 매출이라든가 이익은 조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환경이고 신소재 분야에서도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혹시 다른 종목 보고 계신 게 계신지. 네, 최근에 또 휴캠스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캠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수익성을 가지고 가는 네. 업체인데요. 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휴캠스가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또 물량까지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출도 좀 보장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 슈캠스도 또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들었던 기업이라서 그래서 역시 화학은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그 기업이 회사 이름이 뭐 정밀 들어가고 케미칼 들어가고 뭐 캠스 들어가고 이러면은 뭔가 저희가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주 볼 때 헷갈리는 것처럼 물론 개별 기업들에게는 약간 신뢰되는 말일 수는 있는데 그냥 투자 종목명으로 봤을 때는 또 좀 어려우니까 휴캠스는 어떤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캠스는 이제 폴리우레탄의 원료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폴리우레탄은 뭐 실생활에서 되게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뭐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소파 이제 쿠션, 단단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범퍼 등에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산업 제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휴캠스가 이쪽에서 점유율이라든가 또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마진을 좀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실적 부분에서 좀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재료가 이제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게 됨으로써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그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좀 내려가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천연가스에도 아까 유가에는 좀 투기 자본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혹시 천연가스에도 그 투기 자본이 들어갔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재고 비축이 많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가 워낙 이제 겨울에는 좀 온화한 겨울이었고 또 최근 5월 달에는 또 기존보다 좀 선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럽 쪽에서 LNG 비축 재고가 좀 많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글로벌적으로
LNG 물량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이 세 종목을 다 들어보니까 어쨌든 좀 실적 이익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들었을 때는 효성첨단 소재가 뭔가 좀 성장성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기업들을 벌써 3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업들의 좀 전방으로 봐야 된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점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좀 매크로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경제 네. 지표들일 것 같습니다. 네. 뭐 PMI라든지 CPI 정도, 네, 이 정도 봐주시면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화학 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야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방 제품별 수요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좀 산업별로 보자면은. 네. 네, 대부분 이제 화학 제품들이 많이 쓰이는 산업이 건설, 또 자동차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 지표들이 좀 양호하게 나온다 하면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된다면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가격이라든가 그 가스 가격 같은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실적 전망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TNC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이제 지표들을 많이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의류 재고라든지, 네네네. 네, 아니면은 뭐 나이키나 룰루레몬 등의 매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TNC가 스판덱스니까 확실히 나이키랑 룰루레몬 같은 실적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이거는 정말 소비랑 많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럼 효첨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동성 지표들을 많이 보시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뭐 미국 쪽에서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서 좀 이동량이 늘어났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휘발유 사용량이 늘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시면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 타이어 고체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네. 근데 이건 또 그 타이어 코드라는 게 전기 자동차용 그런 강화된 타이어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전기차 판매나 이런 부분을 효성 첨단 소재의 좀 전방 지표로 봐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가 OE 타이어, RE 타이어 이렇게 네. 구분이 되는데, 예. OE 타이어는 좀 신차에 사용되는 타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이 OE 타이어 쪽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실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는데, 효성 첨단 소재는 전기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자. 그다음 효성 TNC는 룰루레몬 실적과 나이키 실적을 이렇게 찾아서 보자. 그리고 휴캠스는 유럽 가스 가격을 엄청 열심히 보면서 좀 전방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이렇게 취합을 했고, 종합적으로는 더 그 앞단에 있는 오일앤가스 가격과 전반적인 그런 제조업 설비,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 매크로 데이터를 보시면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약간 일타강사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들 중에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LG화학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LG화학 업데이트 마무리만 해주시고 종료하면 좋겠네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도 굉장히 높은 양극재 수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우시법인을 통해서 네. 전구체 내재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좀 경쟁사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화학에다가 정유에다가 태양광에다가 진짜 유용식 애널리스트 팀 진짜 홍길동처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라든가 기업을 보고 있으니까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오늘은 또 오일앤가스 이쪽은 또 못 접어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요청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계속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유용식 애널리스트와 함께 화학 섹터에 숨어있는 기업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짚어봤는데요. 도날리 영상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